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부 캡스톤 디자인 S2 플러스 팀입니다. 저희는 2019년도 2학기부터 2020년도 1학기까지 롯데정보통신과 산학협력하여 음성인식 플랫폼 STT 엔진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추천 기능이 있는 음성검색 키오스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려면 직원에게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원과의 대면을 부담스러워하는 20, 30대의 소비 성향이 반영되어 언택트 서비스의 일종으로 무인 주문기 키오스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택트란 무엇일까요? 언택트 서비스란 고객들이 쇼핑을 할 때 직원과의 접점을 최소화하여 부담 갖지 않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등장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언택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키오스크 수요 역시 증가하여 편의점, 병원, 심지어 공공기관까지도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면서 고객 응대 직원이 사라지고 있어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용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특정 메뉴를 주문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고기 버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 양념감자 칠리맛처럼 여러 가지 메뉴를 먹고 싶은 소비자가 직원에게 주문할 때는 한 문장으로 간단히 주문이 가능했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하나하나 메뉴를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직원의 주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능동적으로 결제까지 수행해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직원에게 주문하는 방식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메뉴를 찾고 싶을 때도 직원에게 문의하면 금방 알 수 있었지만 키오스크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저희 팀은 키오스크에 검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 기업 중에서 산학협력을 진행 중인 롯데그룹의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에 음성 검색 키오스크를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키오스크에서 검색을 진행하려면 사용자의 질문을 받아와야 하는데 문자로 입력을 받기보단 음성인식 기능으로 질문을 받아오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므로 음성 입력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기존 키오스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만약 새로운 메뉴를 시도해보고 싶은 소비자가 메뉴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원이나 조언자가 옆에 있으면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키오스크에서는 소비자가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소비자의 사용 패턴을 기반으로 해당 사용자에게 맞는 콘텐츠를 추천하여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고 실제로 수익을 올리는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키오스크에도 추천 기능이 들어간다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키오스크의 문제점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수익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추천 시스템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음성 검색 키오스크를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키오스크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기존 키오스크 프로그램은 주로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되었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프로그램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캡스톤 디자인 발표에서 시연이 가능한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연을 위해 실제 무인 주문기기를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비교적 화면의 크기가 크고 터치가 가능한 태블릿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태블릿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희 역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맞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작에는 구글 API와의 연동이 간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편리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했습니다. 음성인식을 위해서는 STT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STT란 스피치 투 텍스트의 약자로 음성 데이터를 문자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STT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처음에는 학예 인턴십 기간 중에 접했던 칼디 음성인식 오픈소스를 커스터마이징하려고 하였으나 칼디 오픈소스 사용 시 필요한 GPU 용량, 학습 데이터 양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서 개발 환경 구성에 어려움이 없고
데이터 양이 방대하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 중인 구글 음성인식 API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구글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면 단순히 사용자의 발화를 그대로 문자로 옮겨주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화자의 의도, 즉 자연어를 이해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챗봇을 개발할 때 대화의 의도인 인텐트와 그 속에 담긴 중요 개체인 엔티티를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어 이해 플랫폼을 사용하여 인텐트와 엔티티를 추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플랫폼 중에서 저희는 구글 음성인식 API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의 연동을 위해 구글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작성한 인텐트는 총 8개로 위에서부터 인기 메뉴 검색, 온도로 검색, 재료로 검색, 영양성분으로 검색, 가격으로 검색, 맵기로 검색, 메뉴 이름으로 검색, 신메뉴 검색입니다. 구체적으로 재료로 검색 인텐트를 들어가 보면 치킨 들어간 버거 알려줘, 딸기 들어간 디저트 추천해줘처럼 발화 예시를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엔티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화에서 나올 수 있는 메뉴 이름, 영양 성분, 재료, 그리고 그 외에도 사용될 수 있는 중요 개체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버거 엔티티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버거 이름과 비슷한 단어들, 잘못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여 엔티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설계된 인텐트와 엔티티를 학습시킨 엔진으로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천 기능입니다. 추천 기능을 개발하기 전 여러 추천 방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추천 기능으로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단순히 아이템 간의 관계만을 분석하여 추천해주는 방식이고, 협업 필터링은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세트 메뉴를 구입한 소비자가 비슷한 세트 메뉴를 구입하기보다는 세트 메뉴와 함께 먹을 수 있는 디저트를 구매하는 패턴을 더욱 많이 보이므로 저희는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여 추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음식을 구매할 때 가격이나 카테고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외의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별 추천 키워드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메뉴 그리고 메뉴의 평점 사이에 어떤 잠재 요인이 있다고 가정하고 행렬 분해를 통해 그 잠재 요인을 찾아내는 방식인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을 사용했습니다. 추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과 평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가 없어 롯데리아 메뉴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SNS를 통해 여러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만족도를 분석한 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추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소비자가 선호하던 메뉴를 알아야 하지만 키오스크의 특성상 소비자 개개인의 구매 이력이나 취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키오스크 사용 시 입력받는 메뉴와 메뉴의 평점을 여러 소비자들의 데이터와 비교하여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성인식을 통한 검색과 추천, 주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사용하게 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보안상 이유로 외부 라이브러리와의 직접적인 연동을 불가능하게 해놓아서 중개 역할을 해주는 웹서버로 사용이 쉽고 편리한 PHP를 사용했습니다. 음성 검색 기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용자의 음성 발화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된 음성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구글 음성인식 API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다이얼로그 플로우에 텍스트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리 설계해 놓은 내용에 따라서 인텐트와 엔티티를 파악합니다. 분류된 결과는 해당하는 인텐트와 엔티티를 연결한 분자열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반환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반환된 데이터를 파싱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할 SQL 쿼리문을 구성하여 PHP를 통해 MySQL에 쿼리를 전송하고 결과를 받아옵니다. 최종 결과는 이미지, 메뉴명, 메뉴 가격으로 화면에 출력됩니다. 추천 기능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사용자가 5개 이상의 메뉴에 대해서 별점을 입력하면
그 데이터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파이썬으로 구현한 추천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실제로 롯데리아 메뉴에 대해 설문조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와 현재 사용자의 데이터를 비교하여 추천 시스템이 추천 결과를 반환합니다. 이 결과는 음성 검색과 마찬가지로 이미지, 메뉴명, 메뉴 가격으로 출력됩니다. 추천 기능으로 사용한 잠재 요인 협업 필터링은 Truncated SVD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파이썬의 spice.sparse.linearalgebra.svds 라이브러리로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와 메뉴별 별점 행렬을 이용하여 행렬을 분해한 뒤 원본 행렬로 복구시키면서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메뉴의 점수를 예측합니다. 이 중 사용자가 선택하지 않은 메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개의 메뉴를 결과로 반환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직접 구현한 기본 키오스크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사용자가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메뉴의 팝업창이 뜹니다. 팝업창에는 메뉴의 사진, 이름, 가격, 상세 정보 버튼, 담기,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세트 메뉴는 사이드 메뉴나 음료, 토핑 옵션이 변경 가능하며 버거 메뉴는 토핑 변경만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 버튼을 누르면 메뉴의 영양 정보와 알레르기, 원산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에서는 수량 변경이 가능하고 메뉴 삭제가 가능합니다.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에서는 포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현금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주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주문 번호를 보여준 후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키오스크의 음성 검색 기능 도입으로 얻을 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직원이 없어도 특정 메뉴를 빠르고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기 메뉴의 경우엔 판매량 데이터를 근거로 직원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에서 여러 카테고리를 들어가 보지 않아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메뉴를 찾고 싶은 소비자는 직원에게 물어볼 필요 없이 키오스크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소비자에게 직원보다 더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추천 시스템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직원이 알 수 없는 소비자 개개인의 취향을 분석하여 메뉴를 추천해 주므로 소비자의 구매 성공률이 높아 만족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음성 검색 기능과 추천 기능으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편리한 기능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흥미를 유발하고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오스크 음성인식 기능으로 인해 키오스크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못했던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며 음성인식 기능이 검색에 그치지 않고 주문 전체 과정으로 확대된다면 디지털 소외계층이 더욱 손쉽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후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시연 영상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000 이하 버거 토네이도 매운 치킨 보여줘.
신메뉴. 새우 들어간 버거. 차가운 음료. 시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진행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학협력 캡스톤을 진행할 당시 롯데정보통신에서 진행한 학예 인턴십 과정이 음성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큰 도움이 되어 이후 구글 음성인식 API와 다이얼로그를 사용할 때 유용하였습니다. 본래의 주제였던 STT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캡스톤 디자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아 새로운 주제인 음성인식 키오스크로 주제를 변경할 때 기업 멘토님이 조언해주신 다이얼로그 플로우 툴을 사용하여 음성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젝트 중 프로젝트 과정에 있어 메일과 미팅으로 꾸준한 피드백을 받아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주제를 변경할 당시 담당 교수님인 이동우 교수님께 주제 변경과 관련하여 연락을 드렸을 때 흔쾌히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를 얻고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예 인턴십 이후에 기업과의 소통 문제로 산학 담당 교수님인 임금순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2020년 동계 인턴십에서도 피드백을 주시는 등 많은 신경을 써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키오스크 디자인에 도움을 주신 디자인 전공자 지인분과 추천 시스템에 사용된 설문조사를 참여해주신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모두 1년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은 이번 캡스톤 디자인이 처음이었지만 기획과 결과 산출까지 전체 과정을 우리의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마무리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4번씩 15시간의 회의를 가지면서 서로 응원하며 의견을 조율하는 팀워크가 있었기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 결과물을 통해 성취감까지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